그 방에 들어가지 마라. 아무도 들어가선 안 된다. 늘 시어머니 말을 새겨듣는 혜순이었지만 이상하게 그날만큼은 그 방문 앞에서 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먼지가 쌓인 방 안, 혜순의 눈이 한 곳에서 딱 멈췄습니다. 그날 밤부터 혜순은 매일 새벽 아무도 모르게 대문 밖을 나갔다 들어왔지요. 그렇게 이 집이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사연이 하나씩 풀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복과 사랑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가슴 뭉클한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산자락 아래 작은 마을에 윤씨 가문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윤씨 댁이라 불렀지요. 넉넉하지는 않아도 모자라지 않는 살림이었고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해마다 가을이면 주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 집 시어머니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지런한 여인이었습니다. 새벽 딸기 울기 전에 일어나 밥을 짓고 해가 지도록 밭을 메고 남들이 자리에 누운 뒤에도 바느질을 놓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 부지런함 뒤에는 늘 무언가 무거운 것이 얹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웃음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고 돌아섰지요. 처음 보는 사람은 차갑다고 했고, 오래 본 사람은 그저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집 첫째 아들 성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수가 적고 웃음이 드물었지요. 일은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나가 해가 진 뒤에 들어왔지요. 그러나 밥상 앞에 앉아도 말이 없었고 어머니와 마주 앉아도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집이 왜 저런지를. 혜순이 이 집에 시집 온 것은 봄이 막 끝나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20의 나이였지요. 가마에서 내려 처음 그 집 대문을 들어서던 날, 혜순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맞으면서도 웃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무뚝뚝하게 구는 것도 아니었지요. 그냥 어딘가 먼 곳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고생했다.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성구도 말이 없었습니다. 첫날 밤 혜순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고 눈을 감았지요. 혜순은 혼자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엔 무언가가 있구나.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며칠이 지나도 그 느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짙어졌지요. 시어머니는 밥을 먹다가 문득 수저를 놓고 마당을 바라볼 때가 있었습니다. 성구는 술을 마셨습니다. 많이는 아니었지만 매일 밤 조금씩 마셨지요. 혜순이 왜 마시느냐고 물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시집 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혜순은 집 안 구석구석을 살피다가 안채 끝 창고 옆에 있는 작은 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방들과 달리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문고리에는 먼지가 두껍게 앉아 있었지요. 혜순이 손을 뻗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지 마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혜순이 돌아보니 시어머니는 혜순을 보지 않고 그 방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들어가선 안 된다.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혜순은 고개를 숙였지요. 예, 어머니. 그런데 시어머니가 안채로 들어간 뒤 혜순의 발이 그 방문 앞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늘 시어머니 말을 새겨듣는 혜순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지요. 무언가가 혜순을 그 자리에 붙잡아두는 것 같았습니다. 혜순은 천천히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삐걱.
오래된 문이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창호지 문 사이로 가느다란 빛만 들어오고 있었지요.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나무 냄새도 났지요. 그리고 달짝지근한 어딘가 그리운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해순의 눈이 천천히 방 안을 훑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방 한쪽에 낡은 이불이 개어져 있었고 벽에는 무언가 긁어놓은 자국들이 있었지요. 가까이 가서 보니 그림이었습니다. 해바라기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한 그림들이 벽 여기저기에 그려져 있었지요. 선이 서툴렀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린 것 같았습니다. 구석에 작은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해순이 열어보니 매끈하고 동그란 돌멩이들이 가득했지요. 시냇가에서 주운 것들 같았습니다. 그리고 상자 맨 밑에서 해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곶감 꼭지였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곶감 꼭지 하나. 오래되어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이었지요. 누군가 곶감을 먹고 나서 이 상자 안에 넣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해수는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왜인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해수는 벽의 그림들을 좀 더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림들 사이에서 뭔가를 발견한 것은 그때였지요.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글자였습니다. 아주 서툰 글자였지요. 삐뚤삐뚤했지만 분명히 글자 2개가 벽에 긁혀 있었습니다. 집. 엄마. 해수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복돌이 쓴 것이었습니다. 글씨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 텐데, 그래도 이 2 글자만큼은 새겨놓은 것이었지요. 벽 한쪽 구석에 작게,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자리에. 집. 엄마. 이 아이는 집에 오고 싶었구나. 엄마한테 오고 싶었구나. 해수는 손을 뻗어 그 글자 위에 손가락을 얹었습니다. 울퉁불퉁한 벽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지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해수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방에서 나왔지요. 그날 저녁 마당을 쓸던 마을 안악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이 집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안악은 해순을 보더니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다 빗자루를 내려놓았지요. 아가씨, 이 집 작은 도련님 얘기 아직 못 들었소? 해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악의 눈이 흐릿해졌지요. 복돌이요. 윤씨 댁 둘째 아들. 인물이 참 곱고 늘 웃고 다니던 아이였지요. 안악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20해 전에 잃어버렸어요. 놀러 다녀올게 하고 나간 뒤로 영영. 해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해순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복돌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방벽에 새겨진 2 글자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집. 엄마.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던 그 곶감 꼭지도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지요.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해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며칠 전 장에서 사다 놓은 곶감 한 줄을 들었지요. 그리고 조용히 대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해수는 대문 앞 섬돌 위에 곶감을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2 손을 모았지요. 도련님, 저 해순이에요. 형님 댁에 새로 온 며느리예요. 얼굴은 모르지만 여기 계신 것 같아서요. 바람이 조금 불었습니다. 곶감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혹시 길을 헤매다가 이 대문 앞을 지나시면 한번 멈춰봐 주세요. 꽃감 냄새 나는 집이 여기예요. 해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지요. 다음 날 새벽에도, 그 다음 날 새벽에도 해수는 대문 앞에 곶감을 내려놓았습니다. 어제 놓아둔 곶감은 그대로였지요. 해수는 그것을 거두어 드리고 새 것을 놓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첫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치챈 것은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새벽잠이 없는 시어머니였지요. 여명이 트기 전에 눈을 뜨는 게 몇십 년 된 습관이었습니다. 그날도 어둠 속에서 눈을 뜨는데 안채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조심스러웠지요. 해순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만히 누운 채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대문 열리는 소리가 났지요. 그리고 잠시 후 닫히는 소리. 해순이 밖으로 나간 것이었습니다. 이튿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 날도 시어머니는 사흘을 지켜보고 나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해순아. 예. 새벽에 어딜 나가느냐. 해순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잠이 잘 안 와서 바람 좀 쐬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해순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밤 공기 차다. 조심해라.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눈빛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지요. 마을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물길을 걷다가 윤씨 댁 대문 앞에 뭔가 놓여 있는 걸 봤다는 안악이 있었지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다가 며칠째 똑같은 것이 놓여 있으니 궁금해진 것이었습니다. 곶감이더라고요. 매일 아침 대문 앞에 곶감이 놓여 있어요. 윤씨 댁에서. 그러게요. 누가 놓는지는 모르겠는데.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그러다 마을 어귀 김씨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복돌이 생각나는구먼. 그 한마디에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복돌. 그 이름은 마을에서 함부로 꺼내지 않는 이름이었지요. 꺼내면 다들 마음이 아파지니까. 그러나 누구도 잊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윤씨 댁 둘째 아들 복돌은 마을의 아이였습니다. 이 집 아이, 저 집 아이 할 것 없이 마을 전체가 함께 키운 아이였지요. 복돌이가 마을 길을 뛰어다니면 어느 집이든 문이 열렸습니다. 복돌아, 이리 온, 밥 먹어라. 복돌이 왔냐, 잠깐 들어와. 복돌은 마음이 늘 6살짜리 아이 같았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세상이 그냥 신기하고 좋은 것이었지요. 지나가는 강아지를 보면 쪼그려 앉아서 언제까지고 바라보았고, 하늘에 구름이 피어오르면 한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런 복돌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건 곶감이었습니다. 마을 어귀 감나무에 곶감이 걸리는 계절이면 복돌은 아침부터 그 앞에 서 있었지요. 누가 곶감을 쥐어주면 두 손으로 꼭 받아들고 한 입씩 아껴 먹었습니다. 먹으면서 눈이 반달 모양으로 휘어졌지요. 복돌이는 곶감 먹을 때 제일 예뻤어. 눈이 꼭 반달 같았지. 마을 할머니들은 그 눈이 어찌나 고왔던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말을 하다가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벌써 20해가 지났는데도 해수는 마을 사람들에게서 조금씩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부러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장을 보러 가거나 빨래를 하러 가다 보면 마을 사람들이 먼저 말을 꺼냈지요. 윤씨 댁 새 며느리라는 걸 알면
다들 뭔가 말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 집에 대해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해수는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렸습니다. 본 적도 없는 시동생인데 마을 사람들이 하나씩 꺼내놓는 이야기들이 쌓일수록 해순의 마음속에 복돌의 윤곽이 조금씩 그려졌습니다. 항상 웃던 아이, 곶감을 아껴 먹던 아이, 마을 길을 뛰어다니던 아이. 어느 날 저녁 부엌에서 시어머니 옆에 앉아 나무를 다듬다가 해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시어머니가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말해라. 작은 도련님이 곶감을 좋아하셨다고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딱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해수는 말을 잘못 꺼낸 것 같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마을 분들이 말씀하셔서.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다시 손을 움직여 나무를 다듬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먼 곳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해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해순이 새벽에 대문 앞에 곶감을 놓고 있는데 안채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해순이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지요. 그러나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안채문 뒤에 서서 며느리가 대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등이 작고 조용했지요. 섬돌 위에 가지런히 놓인 곶감이 달빛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지요. 그러나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문을 열고 나가보니 곶감이 없었습니다. 해순이 새벽에 치워간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 새 곶감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곶감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가져갔지요. 해순이 부엌에서 나와 보니 섬돌 위가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새 것을 갖다 놓았지요. 시어머니는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곶감을 치웠습니다. 해수는 매번 새 것을 갖다 놓았지요. 두 사람 사이에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뭔가가 오가고 있었지요. 말로는 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렇게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해수는 이따금 복돌방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 몰래는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두기 시작한 뒤로는 누구든 드나들 수 있었지요. 그냥 해수는 가끔 그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특별히 뭘 하는 건 아니었지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돌멩이 상자를 꺼내서 하나하나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저마다 달랐지요. 어떤 건 희고 매끈했고, 어떤 건 납작하고 회색이었습니다. 어떤 건 한쪽에 분홍빛이 돌았지요. 복돌이 이 돌들을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골랐을까? 해수는 생각했습니다. 예쁜 거. 그냥 예쁜 거.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유 같은 거 없이 그냥 예쁘면 집어왔을 것 같았지요. 벽의 그림들을 오래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강이 있었습니다. 강 위에 뭔가 동그란 것들이 있었지요. 처음엔 돌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물고기 같았습니다. 물고기가 강 위에 떠 있는 그림이었지요. 복돌이 보기엔 물고기가 강 위에 있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해수는 그 그림 앞에서 오래 웃었습니다. 사람 그림도 있었습니다. 팔이 몸통보다 길고 머리가 몸통보다
큰 사람들이었지요. 작은 사람 2명이 나란히 서 있는 그림도 있었습니다. 형과 복돌인가? 아니면 복돌과 그 친구인가? 알 수 없었지요. 해수는 그 2사람 그림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복돌이는 혼자인 적이 없었겠구나. 늘 누군가랑 같이였겠구나. 강아지랑도, 마을 아이들이랑도, 형이랑도.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 지금도 누군가 옆에 있을까? 아니면 혼자일까? 혼자면 어떡하지? 해수는 그 생각이 들면 마음이 조여들었습니다. 어서 찾아야 한다는 마음이, 뭐라도 해야 한다는 마음이 올라왔지요. 그러다 곶감 꼭지가 든 상자를 다시 들여다보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이 아이는 곶감을 먹을 때 행복했으니까. 그 행복을 아는 아이니까. 어딘가에서도 그 행복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 해수는 그 곶감 꼭지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잠시 있다가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방에서 나왔지요. 나오면서 벽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집. 엄마. 그 2글자가 어둠 속에서도 보였습니다. 오고 있어요, 도련님. 천천히 와도 돼요. 여기 있을게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해순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데 시어머니가 밥상을 유난히 정성스럽게 차리고 있었습니다. 반찬이 평소보다 2배는 많았지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무슨 날이에요? 시어머니가 잠깐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복돌이 생일이야. 해수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상 위에 음식이 가득했지요. 3사람이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수저를 들지 않았지요. 성구는 밥상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해순이 천천히 수저를 들었습니다. 도련님 생일이에요. 드세요.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방 안이 잠시 더 조용해졌지요. 시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해순을 보았지요. 그러다 천천히 수저를 들었습니다. 성구도 들었습니다. 3사람이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지요. 그러나 그 침묵이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 김씨 할머니가 어느 날 해순을 붙잡았습니다. 아가, 그거 내가 노는 거지. 해순이 고개를 끄덕이자 할머니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기특하구나. 참으로 기특해. 할머니가 해순의 손을 꼭 잡았지요. 복돌이가 얼마나 곶감을 좋아했는지 아느냐. 내가 이 손으로 직접 꾸러미를 만들어서 줬었지. 받을 때마다 2 손으로 꼭 쥐고 고맙다고 했어. 그 눈이 세상에 어쩜 그리 맑았는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어딘가에 있다면 분명 곶감 냄새를 맡을 거야. 그리고 이 길을 따라올 거야. 분명히. 해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요. 그날 저녁 해순이 성구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작은 도련님 이야기 저한테 해주실 수 있어요. 순간 성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복돌이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성구는 더 있지 못하고 술잔을 들었지요. 해수는 그 옆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2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지요. 그날 밤 해순이 새벽에 대문 밖에 나가 곶감을 놓고 있는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성구였지요. 성구는 해순 옆에 아무 말 없이 서서
대문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섬돌 위에 놓인 곶감을 보았지요. 한참 뒤 성구가 먼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성구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보고 있었지요. 혜순이 부엌에서 일하는 것도, 마당을 쓰는 것도, 빨래를 하는 것도 그 눈빛이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혜순을 불렀지요. 혜순아. 예, 어머니. 새벽에 나갔다 들어오면 몸이 피곤하지 않느냐? 괜찮습니다, 어머니. 괜찮긴 뭐가 괜찮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밭일도 있고 집안일도 있는데 새벽잠을 못 자면 낮에 어떻게 일하려고. 며느리가 집안일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하면 그만둬야지. 대체 새벽에 나가서 뭘 하는 거야? 남들 보기도 창피하게. 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 집이? 남편이? 아닙니다, 어머니. 그럼 왜 그러는 거야? 제대로 말을 해봐. 혜수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지요. 복돌이 이야기를 꺼내면 시어머니가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 이름을, 그 사연을 혜순이 먼저 꺼내는 게 맞는 건지도 몰랐지요. 말을 못하겠으면 그만두면 되잖아. 새벽에 나가는 거. 들었어? 예, 어머니. 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도 나갔습니다. 다음 날 밤에도 시어머니가 뭐라 해도 그만둘 수가 없었지요. 시어머니는 며칠 뒤 또 불렀습니다. 내가 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집 며느리 구실은 해야 하지 않겠어. 새벽마다 나가고 낮에는 멍하니 있고 이게 며느리가 할 짓이야? 혜수는 이번에도 고개만 숙였습니다. 왜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행동을 바꿔. 시어머니가 돌아섰습니다. 혜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지요. 어머니, 저 곧 말씀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나 그날도 그 다음 날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한참 나중에 시어머니가 진실을 알게 된 날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에서 혼자 앉아 그날들을 떠올렸지요. 뭐 하는 거냐고, 며느리 구실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던 그 말들이 하나하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그 아이한테 그런 말을 했구나. 복돌이를 위해 새벽마다 나가는 아이한테. 내 아들을 위해 혼자 그러고 있던 아이한테. 시어머니는 이불을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요. 그날 혜순한테 했던 말들이 미안해서, 너무 미안해서. 혜순은 마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조금씩 더 물었습니다. 복돌이 어떤 아이였는지, 어떻게 웃었는지, 어떤 것을 좋아했는지. 사람들은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가워했지요. 20해 동안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누군가 들어준다는 것이 고마운 것 같았습니다. 마을 어귀 대장간 옆집 할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돌이가 우리 집 강아지를 어찌나 좋아했는지 몰라. 매일 와서 쓰다듬고 강아지가 핥으면 깔깔 웃었지.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마을 끝까지 들렸어. 할머니가 눈가를 닦았습니다. 하루는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는데 복돌이가
그걸 보러 아침부터 와서 저녁까지 앉아 있는 거야. 밥도 안 먹고 어머니가 데리러 와도 안 가겠다고 버텼지. 결국 어머니가 밥을 싸 들고 와서 거기서 같이 먹었어. 혜수는 그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강아지 새끼들 앞에 쪼그려 앉아 하루 종일 바라보던 복돌. 밥도 있고 복돌이 그 눈이 세상에 신기한 게 참 많은 눈이었어. 뭘 봐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지. 마을 서당 훈장 어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복돌이한테 글을 가르쳐 보려고 했었지. 보통 아이들처럼은 배우지 못했지만 그 아이는 대신 그림을 잘 그렸어. 내가 뭔가를 설명하면 글로 받아쓰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그렸지. 집이라고 하면 집을 그리고 강이라고 하면 강을 그리고. 훈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루는 내가 어머니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뭘 그렸는지 알아? 혜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큰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그 안에 작은 동그라미를 꼭 아는 모양을 그렸어. 어머니가 자기를 안고 있는 거라고 했지. 혜순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게 복돌이한테 어머니였던 거야. 꼭 안아주는 사람. 빨래터에서 만난 안악은 또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돌이가 하루는 내 아이가 넘어져서 우는 걸 보더니 자기가 가진 곶감을 쪽 떼서 그 아이한테 줬어. 자기 곶감인데 그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건데. 안악이 웃으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곶감 먹으면 안 울어 하는 거야. 어찌나 진지하게 말하던지. 혜수는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오래 걸었습니다. 복돌의 모습이 자꾸 눈앞에 그려졌지요. 강아지 새끼 앞에 하루 종일 앉아 있던 아이. 어머니를 큰 동그라미로 그린 아이. 우는 아이한테 자기 곶감을 떼어주던 아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나선 것은 석 달이 되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새벽 2시가 넘었을 때 혜순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곶감을 들고 대문 쪽으로 나가는 발소리가 났지요. 시어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시 누워 있다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속옷을 걸쳤습니다. 버선을 신었지요. 그리고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달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어두웠지요. 시어머니는 안채 처마 그늘에 몸을 붙이고 섰습니다. 대문 쪽이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혜순이 대문 앞 섬돌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곶감을 들고 있었지요. 혜순은 곶감을 섬돌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았지요. 도련님. 혜순의 목소리가 낮고 조용하게 새벽 공기 속으로 퍼졌습니다. 오늘도 왔어요. 마을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도련님이 시냇가에서 돌멩이 주우시는 걸 좋아하셨다고요. 예쁜 돌 찾으면 할머니한테 가져가서 이것 보라고 하셨다고. 혜순이 작게 웃었습니다. 도련님 방에서 돌멩이 봤어요. 얼마나 많던지. 다 도련님이 모으신 거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혜순의 머리카락이 흔들렸지요. 도련님, 여기에요. 이 집 대문이에요. 곶감 냄새 맡으시면 멈춰봐 주세요. 어머니가 여기 계세요. 형님도 여기 계세요. 시어머니의 발이 굳어버렸습니다. 혜순이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그러다 혜순의 어깨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 저는 얼굴도 몰라요. 목소리도 몰라요. 그런데 자꾸 보고 싶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혜순이 소매로 눈을 훔쳤습니다. 빨리 오세요. 어머니, 기다리고 계세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소리 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처마 그늘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손이 땅을 짚었지요. 무릎이 땅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손이 입을 막았지요. 소리가 새어나오면 안 됐습니다. 혜순이 들으면 안 됐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막을 수가 없었지요. 복돌아. 입 안으로만 불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복돌아, 엄마 여기 있다. 20해였습니다. 20해 동안 이 이름을 이렇게 불러본 적이 없었지요. 불렀다가 무너질 것 같아서, 무너지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아서 꼭 눌러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는 본 적도 없는 시동생을, 얼굴도 모르는 아이를 이 새벽에 혼자 나와서 시어머니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또 흘렀지요. 또 닦았습니다. 혜순이 안으로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재빨리 방으로 돌아가 누웠지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지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혜순이 부엌에서 아침을 짓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안채에서 나왔지요. 혜순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순이 고개를 들었지요. 시어머니의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복돌이가. 혜순이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곶감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다. 받으면 꼭 두 손으로 쥐었지. 먹을 때는 눈을 감았어. 맛있으면 눈을 감는 버릇이 있었거든. 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곶감 사다 줄게 하고 나갔어. 놀러 다녀온다고. 늘 가던 시냇가에 가는 줄 알았지. 시어머니의 목이 떨렸습니다. 내가 집안일 하느라. 그냥 보냈어. 어머니, 내가 따라 나갔어야 했는데. 시어머니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20해야. 20해 동안 그 생각을 못 놓았어. 혜순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지요. 시어머니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밤새 밖에 있었던 것처럼.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내가 노는 거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혜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웠어. 자꾸 치웠지. 그걸 보고 있으면 가슴이 너무 아팠어. 인정하는 순간 복돌이가 정말 안 돌아온다는 게 느껴질 것 같아서. 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상처를 건드린 것 같아서. 아니야. 시어머니가 짧게 말했습니다. 내 덕에 처음으로 울었어. 20해 만에.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안채 끝 작은 방 앞에 섰습니다. 20년 동안 열지 않은 방이었지요. 문고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삐걱. 방 안으로 들어가 벽을 천천히 짚었습니다. 복돌이 그린 그림들이 손끝에 닿았지요. 해바라기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한 서투른 선들이.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복돌아. 이번에는 소리 내어 불렀습니다. 엄마 여기 있다. 마당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순이었지요. 혜순이 방 안으로 들어와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시어머니가 벽을 쓸다가 한 곳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그림들 사이 구석 쪽이었지요. 이거. 혜순이 보았습니다. 집. 엄마. 복돌이가 긁어놓은 거야. 글씨를 제대로 배운 적도 없는데. 시어머니의 손이 그 두 글자 위에 얹혔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그러고 있었지요. 혜수는 옆에서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복돌이 그린 서투른 그림들 앞에서. 그날 밤 시어머니가 혜순과 나란히 대문 앞에 앉아 곶감을 놓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말이 없었지요. 그냥 나란히 쪼그려 앉아서 각자 곶감을 하나씩 섬돌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 자리에 머물렀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서면서 혜순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그러나 혜순은 그 손의 무게를 오래 기억했지요. 대문 앞 섬돌 위에 곶감 두 개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달빛이 그 위에 내렸지요. 여름이 되어가던 무렵이었습니다. 혜순의 친정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소식을 들었다고 했지요. 며느리가 새벽마다 이상한 짓을 한다고, 마을에 소문이 났다고. 친정어머니는 혜순을 마당 한쪽으로 데려갔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혜순아,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새벽마다 대문 앞에 나가 뭘 놓는다고. 어머니,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시어머니한테 밉보이면 어떡하려고. 이제 시집 온 지 몇 달이나 됐다고. 혜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해요, 어머니. 알아서 해. 내 신세나 챙겨. 남의 집 일에 그렇게 신경 쓰다가 내가 힘들어지면 어떡하려고. 어머니, 내가 왜 이 소리를 하는 줄 알아? 내가 걱정돼서 하는 거야. 이 집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잖아. 무슨 사연인지도 모르고. 혜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아요. 저 다 알아요. 알면서 왜 그러는 거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친정어머니가 혜순을 보았습니다. 혜순의 눈빛이 달랐지요. 시집 오기 전과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혜순아, 그냥 나랑 같이 가자. 며칠만 쉬고 와. 몸도 축나 보이고. 안 가요. 왜? 지금 못 가요. 친정어머니가 답답한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체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못 간다는 거야. 혜순이 잠시 마당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복돌 방 쪽이었지요. 사람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친정어머니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딸을 한참 보다가 결국 혼자 돌아갔지요. 돌아가면서 뒤를 돌아보았지만 혜수는 배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혜수는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안채문 뒤에서 다 보고 있었지요. 혜순이 친정어머니한테 안 간다고 하는 것도, 사람 기다리는 거라고 하는 것도 다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으로 들어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사람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 말이 가슴에 꽂혔지요. 이 며느리가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시어머니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이 며느리를 보는 눈이. 그날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혜순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방 안에서 혜순을 불렀습니다.
해순이 들어가 앉자 시어머니가 오랫동안 말이 없었지요. 등잔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해순아. 예, 어머니. 복돌이가 처음 없어진 게 그날이 아니야. 해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20해 전에 영영 없어지기 전에 한 번 더 있었어. 복돌이가 아직 어릴 때였어. 시어머니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도 시냇가였어. 복돌이가 거기서 놀다가 그냥 길을 잃어버린 거지. 저녁이 돼도 안 오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랑 밤새 찾아다녔어. 아버지도 성구도 나도. 시어머니의 손이 무릎 위에서 꼭 쥐어졌습니다. 새벽이 다 됐을 때야. 마을 아래쪽 빈집 처마 밑에 웅크리고 있는 걸 찾았지. 해수는 숨을 참았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복돌이가 목이 쉬도록 울었어. 나를 보자마자 엄마, 엄마 하면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애가 엄마 소리를 그렇게 크게 부른 게 그때가 처음이었어. 평소엔 말도 잘 못하는 아이가. 해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꼭 안았지. 얼마나 꼭 안았는지. 뼈가 부러질 것 같았어. 그런데도 놓기가 싫었어. 시어머니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성구가 얼마나 달려왔는지 몰라. 12살짜리 녀석이 밤새 뛰어다니다가 복돌이 찾았다는 소리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어. 다리에 힘이 풀려서. 해수는 성구의 그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12살 성구가 밤새 동생을 찾아 뛰어다니다가 주저앉은 모습이. 그래서 시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 노는 거야. 한 번은 찾았으니까. 한 번은 찾았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도. 시어머니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 아직 오는 길을 못 찾은 것 같아. 그 처마 밑에서 울고 있던 것처럼 어딘가에서 아직 울고 있을 것 같아. 해순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해순을 보았습니다. 내가 곶감을 노는 거 말이야. 그게 혹시 복돌이가 기억할 것 같아서 그런 거지. 예, 어머니. 그래. 맞아. 복돌이는 곶감 냄새를 기억할 거야. 그 냄새만큼은 기억할 거야.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잘했어. 해순아. 정말 잘했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등잔 불빛만 조용히 흔들렸지요. 그 뒤로 집안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복돌방 문을 열어두기 시작했지요. 낮에는 햇볕이 방 안으로 들어왔고 바람도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조금씩 거쳤지요. 해수는 가끔 그 방을 쓸었습니다. 조용히 아무 말 없이.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어귀 김씨 할머니가 해순을 불러 앉혔지요. 복돌이 마지막으로 본 사람 알아? 해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복돌이가 시냇가 쪽으로 뛰어가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어. 마을 아래쪽에 사는 봉수 아범이야. 복돌이 나이 또래 아들을 뒀는데 그 아이가 복돌이랑 늘 붙어 다녔거든. 해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여기 사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그 양반한테 복돌이 얘기 꺼내기가 좀 어려울 거야. 아들 때문에. 아들이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도 그날을 못 잊어. 복돌이랑 같이 놀다가 해질 무렵 어머니가 부르니까 먼저 집에 들어갔거든.
복돌이는 혼자 더 놀겠다고 했고, 그 아이가 스스로 자기 탓을 했어. 지금도 혜수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찾아가 보겠다고 했지요. 봉수 아범의 집은 마을 아래쪽 낮은 언덕 아래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돌담이 있었고 마당에 장독이 줄지어 서 있었지요. 혜순이 대문 앞에서 인기척을 냈습니다. 잠시 후 40쯤 되어 보이는 사내가 나왔지요.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있었습니다. 혜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씨 댁 며느리입니다. 실례가 될까봐 망설였는데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사내가 혜순을 보다가 말없이 들어오라 했습니다. 마루에 마주 앉았지요. 사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혜순도 바로 꺼내지 못하고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지요. 복돌이 도련님 때문에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셨다고 들었어요. 그날 도련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사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지요. 혜수는 기다렸습니다. 웃고 있었소. 사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는데 복돌이는 시냇가 쪽으로 뛰어가면서 웃고 있었소. 손을 흔들었지. 나한테. 혜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무섭거나 힘들어 보이지는 않았어요? 사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뛰어갔소. 늘 그러듯이. 시냇가에서 돌 주우러 가는 것처럼. 사내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따라갔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부르니까 그냥 들어갔지. 그게. 혜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련님이 웃고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손 흔들면서 웃던 모습. 그게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걸 기억해 주신 거잖아요. 사내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사내는 얼른 소매로 닦았지요. 윤씨 댁 새 며느리가 대문 앞에 곶감 놓는다는 거 들었소. 혜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돌이 좋아했지. 곶감을. 우리 어머니도 복돌이 오면 꼭 곶감 쥐어줬었는데. 사내가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고맙소. 그 마음이. 혜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냇가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돌이 그날 뛰어갔다는 방향이었지요. 시냇가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맑은 물이 돌 위를 지나가고 있었지요. 복돌이 여기서 돌을 주웠겠구나. 혜수는 손을 뻗어 매끈한 돌멩이 하나를 집었습니다. 오래 들여다보다가 품 안에 넣었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성구가 혜순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어디 다녀왔어? 마을 아래쪽이요. 봉수 아범 댁에. 성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혜순아, 이제 그만해. 혜순이 성구를 보았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시고 나도 힘들어. 내가 돌아다니면 어머니가 또 기대를 갖게 되잖아. 그게 더 잔인한 거야. 여보, 그만하라고. 성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지요. 이 집이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해. 복돌이는 안 와. 20해가 지났어. 근데 우리는 아직도 새벽마다 대문 앞에서 뭘 기다리는 거야. 혜수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제발 그냥 놔둬. 복돌이도, 어머니도, 나도. 성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들어오지 않았지요. 혜수는 혼자 새벽에 나가 곶감을 놓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요. 잔인한 거야.
성구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성구는 돌아오지 않았지요.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해순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지요. 그냥 평소처럼 밥을 짓고 밭을 메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나흘째 되던 새벽이었습니다. 해순이 평소처럼 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섬돌 위에 곶감을 내려놓으려는데 대문 옆에 누군가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성구였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알 수 없었지요. 무릎을 세우고 앉아서 대문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순이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성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복돌이한테 못한 게 있어. 해순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어릴 때 복돌이가 나 따라다녔어. 형아, 형아 하면서. 근데 나는 귀찮을 때가 있었어.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데 복돌이가 따라오겠다고 하면 집에 있으라고 했지. 성구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도 그랬어. 복돌이가 따라오겠다고 했는데 가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복돌이가 혼자 시냇가에 간 거야. 나를 따라오고 싶었는데 못 오게 하니까. 성구의 목이 떨렸습니다. 내가 데려갔어야 했어. 귀찮아도 데려갔어야 했는데. 그래서 나는 기다릴 자격이 없어. 어머니나 너처럼 나가서 기다릴 자격이. 해순이 성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성구가 해순을 보았습니다. 복돌이 도련님은 형님이 밀쳐낸 거 기억 못해요. 형아, 형아 하던 것만 기억해요. 분명히. 성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와요. 같이 나와요. 형님이 여기 있다는 거 알아야지요. 한참 뒤 성구가 일어났습니다. 해순도 일어났지요. 성구가 품속에서 곶감 하나를 꺼내 섬돌 위에 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개의 곶감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놓은 것, 해순이 놓은 것, 성구가 놓은 것. 달빛이 그 위에 고요히 내렸지요. 성구가 한참을 말이 없다가 또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 복돌이 없어지고 나서 나 혼자 뒷산에 올라간 적이 있어. 찾겠다고. 그러다 굴러서 갈비뼈 부러지고 나왔어. 어머니가 그날 얼마나 무너지셨는지 몰라. 그래서 나는 어머니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성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게 또 하나야. 해순이 기다렸습니다. 복돌이가 10살 때였어. 내가 아끼던 물건이 있었는데 나무로 깎아 만든 팽이였지. 아버지가 만들어줬거든. 성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복돌이가 그걸 갖고 놀다가 부러뜨렸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냥 갖고 놀다가 예, 내가 소리를 질렀어. 크게. 복돌이한테. 성구가 눈을 감았습니다. 복돌이가 영문도 모르고 울었지. 그냥 울었어. 자기가 뭘 잘못한 건지도 모르고. 그냥 형이 소리를 지르니까 무서워서. 해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 내가 복돌이 방에 갔어. 미안하다고 하려고. 근데 복돌이가 이미 자고 있었어. 새근새근. 성구의 목이 떨렸습니다. 울다가 잠든 거야. 눈가가 빨개져 있었어. 내가 그 옆에 앉아서 한참을 있었는데 미안하다는 말을 못했어. 자는데 깨우기 미안해서. 다음 날 아침에 하려고 했는데 복돌이가 일어나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웃으면서
형아 밥 먹자고 하는 거야. 기억도 못하는 것 같았어. 성구가 눈을 떴습니다. 근데 나는 아직도 기억해. 그날 울다가 잠든 얼굴이, 눈가가 빨개져 있던 게, 미안하다는 말을 못한 게. 혜수는 성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복돌이 도련님은 잊었어요. 진짜로. 그 아이는 형님 소리에 무서웠던 것보다 다음 날 아침 형님이랑 밥 먹은 게 더 크게 남아있을 거예요. 성구가 혜순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면 꼭 말해요. 그때 미안했다고. 직접. 성구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지요. 그냥 두었습니다. 그 뒤로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성구가 밭에서 돌아오다가 발을 헛디뎌 언덕 아래로 굴렀습니다. 이번엔 크게 다쳤지요. 성구가 의식을 잃고 들려왔지요. 혜순이 마당에서 그 모습을 봤을 때 다리가 굳었습니다. 성구 씨, 달려갔습니다. 성구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요. 혜순이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여보. 성구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성구를 보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지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성구를 방으로 옮기라 했고 의원을 부르라 했지요. 혜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지시대로 움직이면서도 손이 계속 떨렸지요. 의원이 왔습니다. 한참을 살피더니 말했지요. 다리에 금이 갔습니다. 당분간 움직이면 안 돼요. 혜순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성구가 눈을 떴습니다. 혜순을 보았지요.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구를 보다가 그냥 방에서 나갔지요. 혜순이 뒤따라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마당 끝에 서 있었습니다. 등이 떨리고 있었지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시어머니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혜수는 시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한참 뒤 시어머니가 낮게 말했습니다. 복돌이 잃고 나서 무서운 게 생겼어. 혜순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또 잃을 것 같은 게. 그게 제일 무서워. 혜순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빼지 않았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마당 위에 길게 누웠지요. 겨울이 왔습니다. 찬바람이 마을을 훑고 지나갔지요. 감나무 잎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혜수는 매일 새벽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곶감은 얼었지요. 새벽에 내려놓으면 아침이 될 때쯤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놓았지요. 얼어도 냄새는 날 테니까. 곶감 냄새는 날 테니까. 시어머니도 매일 나왔습니다. 성구도 나왔지요. 세 사람 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란히 앉아서 찬 새벽 공기를 마셨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혜수는 그 사이 틈틈이 수소문을 했습니다. 혹시 복도를 본 사람이 없는지, 혹시 어딘가에서 그 아이를 알아본 사람이 없는지, 먼저 인근 마을 장터에 나가봤습니다. 열흘에 한 번 서는 장이었지요. 혜수는 장사꾼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무 해 전에 아이를 잃었는데 혹시 그쪽 마을에서 보신 적이 있냐고.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20해 전이면 내가 여기 오기도 전이라.
모르겠소. 그런 아이라면 기억에 남을 텐데 못 봤소. 해수는 다음 장날에도 갔습니다. 더 먼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지요. 역시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해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인근 절을 찾아갔지요. 절에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드나드니까 혹시 기억하는 스님이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스님은 합장을 하고 해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해 전이라 하셨소. 예. 제가 여기 온 지가 15해밖에 안 됐으니. 이전 스님께서 계셨는데 그분은 벌써 입적하셨고 해순의 어깨가 내려갔습니다. 성구에게 관하 이야기를 꺼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20해 전에 가봤어. 기록 없다고 했어. 아버지도. 아버지는 복돌이 찾으러 다니다가 돌아가셨어. 몸이 많이 상하셨지. 마을마다 다니면서 찾아다니다가. 해수는 그제야 이 집에 시아버지가 없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어머니는 그것도 혼자 감당하신 거네요. 성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대답이었지요. 해수는 이후로도 수소문을 계속했습니다. 보부상을 만나면 물었고 떠돌이 약장수를 만나면 물었습니다. 혹시 마음이 늘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본 적 없느냐고. 곶감을 유독 좋아하는 사람을. 가끔은 그럴듯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요. 몇 해 전 어느 마을에서 그런 사람을 봤다는 이야기. 해수는 그 마을을 찾아가 봤습니다. 가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었지요. 한 번은 비슷한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반나절을 걸어 찾아갔다가 돌아오면서 혼자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래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눈이 왔지요. 그래도 해수는 새벽에 나갔습니다. 눈 위에 곶감을 놓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해순이 부엌에서 아침을 짓다가 시어머니가 안 보인다는 걸 알았지요. 방에도 없었고 마당에도 없었습니다. 해순이 대문을 열고 나가봤습니다. 마을 쪽으로 걷다가 시냇가 쪽으로 꺾이는 길 어귀에서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았지요. 시어머니가 시냇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해수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멀찍이 서서 바라보았지요. 시어머니는 시냇가 돌 위에 앉았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지요. 겨울이라 물이 얕아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지요. 그러다 품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곶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곶감을 시냇물 위에 띄워 보냈습니다. 물이 얕아서 곶감은 멀리 가지 못했지요. 돌 사이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오래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해수는 그 자리에 선 채로 소매 끝을 꼭 쥐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매년 여기 온다는 걸. 복돌이 실종된 날이면 혹은 생일이면 혼자 이 시냇가에 와서 앉아 있다는 걸.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혼자서 20해 동안. 해수는 돌아왔습니다. 조용히 시어머니가 모르게. 며칠 뒤였습니다. 그날따라 새벽 바람이 유독 매서웠습니다. 해순이 대문을 열고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이미 밖에 나와 있었지요. 어둠 속에서 섬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꼼짝을 하지 않았지요. 어머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해순이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였지요.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해순이 시어머니의 팔을 잡는 순간
시어머니의 몸이 기울었습니다. 혜순이 얼른 받쳐 안았지요. 시어머니의 무게가 혜순의 팔 위로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성구가 인기척에 나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이 시어머니를 안으로 옮겼지요. 자리에 눕히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괜찮아. 좀 어지러웠을 뿐이야. 어머니, 몸이 안 좋으셨어요? 말씀을 하셔야지요. 별거 아니야. 이튿날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이 시어머니를 진찰하고 나서 말했지요. 많이 무리하셨습니다. 당분간 쉬셔야 해요. 시어머니가 누운 채로 말했습니다. 바칠은 어떻게 하고? 어머니, 제가 해요. 혜순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좀 쉬세요. 시어머니가 혜순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러다 복돌이가 오면 어떡하냐? 제가 새벽에 나가요. 복돌이 도련님이 오시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내가 복돌이 오기 전에 가면 어떡하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게 무서워. 복돌이 오는 거 못 보고 가는 게. 혜순이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안 가세요, 어머니. 복돌이 도련님이 올 때까지 안 가세요. 시어머니가 혜순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요. 성구는 문 밖에 서서 그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당으로 나갔지요. 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마을 유지 최 씨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윤 씨 댁밭에 대한 이야기였지요. 성구가 그 사람을 만나고 들어왔을 때 얼굴이 하였습니다. 혜순이 보니 손도 떨리고 있었지요. 무슨 일이에요? 성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안채에서 나왔지요. 성구야. 어머니. 성구가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손이 떨렸지요. 이게 아버지가 복돌이 찾으러 다닐 때 약값으로 진 빚이에요. 최 씨가 그 문서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자가 쌓여서.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밭을 내놓으라는 거야? 예.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밭은 윤 씨 댁이 대대로 일구던 밭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죽고 나서 시어머니 혼자 그 밭을 일구며 버텨왔지요. 성구가 장가들 때까지, 혜순이 시집 올 때까지. 그 밭을 팔면 이 집은 먹고 살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었지요. 혜순이 먼저 말했습니다. 팔면 안 돼요. 성구가 혜순을 보았습니다. 팔면 안 돼요. 복돌이 도련님이 돌아왔을 때 이 집이 없으면 어떡해요?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집에 살아야 했습니다. 복돌이 기억하는 이 집, 이 대문, 이 마당에. 복돌이 돌아왔을 때 찾아올 수 있는 이 자리에.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혜순이 일찍 나갔습니다. 어디 가느냐고 성구가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지요. 혜순이 찾아간 곳은 최 씨 집이었습니다. 최 씨는 혜순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며느리가 왔구먼. 남편 대신 왔어? 예. 왔습니다. 문서는 봤어. 이자까지 치면 밭 하나로는 모자라. 알고 온 거야? 압니다. 그럼 어쩌겠다는 거야? 혜순이 최 씨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기한을 주세요. 갚을게요. 최 씨가 웃었습니다. 갚아. 뭘로? 일해서요. 시어머니랑 남편이랑 셋이서 일하면 갚을 수 있어요. 몇 년이 걸릴 것 같아? 3년 주세요. 최 씨가 해순을 훑어보았습니다. 이 조용한 며느리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는 눈빛이었지요. 2년이야. 3년이요. 2년이라고. 3년 주세요. 2년으로는 무리예요. 3년이면 갚겠습니다. 못 갚으면 그때 밭을 가져가세요. 최 씨가 한참을 해순을 보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3년. 못 갚으면 밭이랑 집까지야. 예. 해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지요.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와 성구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해순을 보았지요. 해순이 말했습니다. 3년 받았어요. 셋이서 갚으면 돼요. 성구가 해순을 보다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날부터였습니다. 세 사람이 새벽에 같이 일어나 밭으로 나갔습니다. 해순이 임신 중이었지만 쉬지 않았지요. 시어머니가 말렸지만 해순은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집 지켜야 하잖아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해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 지켜야 하잖아요. 복돌이 돌아올 집. 시어머니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밭으로 걸어갔지요. 해순이 그 뒷모습을 보며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이 나란히 밭으로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밭 위에 내려앉았지요. 그러나 해순의 마음 한쪽은 언제나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해순이 장에서 돌아오다가 마을 어귀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마을 길 끝에 남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서 있었지요. 키가 크지 않았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는데 그것을 천천히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곶감이었습니다. 해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두 손으로 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한 입씩 아껴 먹는 것 같았지요. 해순의 손에서 장바구니가 흘러내렸습니다. 그것도 몰랐습니다. 발이 움직여지지 않았지요. 그냥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 입 안에서만 불렀습니다. 해순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땅바닥이 차가웠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돌아섰습니다. 17, 18세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요. 해순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해순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년이 다가왔습니다. 해순을 부축하려 했지요. 해순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지요. 그러나 달리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소년이 가고 나서 해순은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바구니를 집어들었습니다. 일어섰지요.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마당에 있었습니다. 해순의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해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엌으로 들어갔지요. 저녁을 지었습니다. 밥상을 차렸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밤이었습니다.
혜순이 자리에 든 뒤 시어머니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낮에 혜순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지요. 뭔가가 있었습니다. 혜순이 감추고 있는 무언가가. 시어머니는 조용히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복돌방 앞에 섰지요.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낮에 있었던 일을 알 수 없는 채로 그냥 그 방에 앉아 있었지요. 한참 뒤였습니다. 마당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아낙 하나가 담 너머로 말을 건네는 소리였지요. 시어머니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까 장 앞에서 봤는데 윤씨댁 며느리가 길바닥에 주저앉았더라고요. 누가 곶감 먹는 걸 보고 시어머니의 몸이 굳었습니다. 복돌이인 줄 알았나 봐요. 뒷모습이 비슷했나 봐. 근데 앞모습 보니까 딴 사람이었던 거지. 그래도 한참을 못 일어나더라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벽에서 등을 떼지 못했습니다. 복돌이 그린 그림들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지요. 혜순이 그날 혼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구나. 시어머니는 무릎을 세워 안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이 며느리는 본 적도 없는 시동생을 뒷모습 하나에 그렇게 주저앉는구나. 나도 그랬었는데 20해 전 처마 밑에서 복돌이를 찾았을 때 나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었는데. 시어머니는 벽에 손을 얹었습니다. 집. 엄마. 그 두 글자 위에 손이 닿았지요. 복돌아. 시어머니가 불렀습니다. 낮고 조용하게. 빨리 와라. 이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어. 엄마도 기다리고 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복돌방 문이 살짝 흔들렸지요. 시어머니는 보름쯤 지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마당 정도만 나왔지요. 그러다 조금씩 걸음을 늘렸습니다. 혜순이 옆에 붙어 다녔지요. 시어머니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혜순은 모른 척했습니다. 어머니, 이쪽으로 가요. 혜순아, 나 혼자 걸을 수 있어. 예, 알아요. 그러면서 옆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시어머니가 픽 웃었습니다. 작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혜순은 그 웃음을 보고 가슴이 찡했지요. 시집 온 뒤로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복도를 잃은 뒤로 이 집에서 처음 피어난 웃음이었지요. 봄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몸을 회복하면서 다시 새벽에 나오기 시작했지요. 혜순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직 추워요. 나 괜찮아. 두 사람이 나란히 나갔습니다. 예전처럼.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혜순이 부엌에서 아침을 짓다가 갑자기 속이 올라왔지요.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 날도 시어머니가 조용히 혜순을 불렀습니다. 혜순아, 이리 와봐라. 혜순이 다가가자 시어머니가 혜순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그러더니 손을 뻗어 혜순의 손목을 잡았지요. 잠시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떴습니다. 아이가 들어선 것 같구나. 혜순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원한테 가봐라. 혜순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려는데 시어머니가 낮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혜순이 돌아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혜순을 보고 있었지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처음 보는 눈빛이었지요. 잘했어, 혜순아.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지요. 혜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의원에게 다녀왔습니다. 확인이 됐지요. 저녁에 성구에게 말했습니다. 성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혜순의 손을 잡았지요. 꼭 쥐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혜순이 대문 앞에 곶감을 놓으면서 말했습니다. 도련님, 저 아이 생겼어요. 도련님이 오시면 조카가 생기는 거예요. 빨리 오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조금 따뜻했지요.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난 어느 가을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뜰을 바라보다가 혜순이 옆에 앉자 말을 꺼냈지요. 혜순아. 예, 어머니. 시어머니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당 감나무를 바라보았지요. 감이 붉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 혜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곶감 말이야. 이제 그만 놓아도 돼. 벌써 1년이 훨씬 넘었어. 몸도 그러한데. 혜순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돌이가 안 온 게 아니야. 못 오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기다려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놓아줘야 해. 나도 이제 알아. 20해 동안 못 놓았는데 이제는 알아. 내 덕에. 혜수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지요. 시집 온 뒤로 1년 넘게 울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혼자 나가서도 울지 않았고 수소문하다 실패해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놓고 들어오고 또 놓고 들어오고. 그런데 그만해도 된다는 말 한마디에 혜순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이 보고 싶어요. 저는 얼굴도 모르는데 그냥 보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혜순의 울음이 터졌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온몸으로. 시어머니가 혜순의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천천히 쓸었지요. 시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한참 뒤 혜순이 눈을 닦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 매일.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말 안에 20해가 들어 있었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만해야 하는 걸까 한참을 생각했지요.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곶감을 들었습니다. 못 놓겠습니다. 그냥 못 놓겠습니다. 혜수는 섬돌 위에 곶감을 내려놓았습니다. 도련님, 오늘도 왔어요. 어머니는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 못 놓겠어요. 그냥 올게요. 제가 그만두고 싶을 때까지. 혜순이 일어나려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였지요. 시어머니는 혜순 옆에 와서 섰습니다. 품속에서 곶감을 꺼내 섬돌 위에 놓았지요. 나도 못 놓겠어. 두 사람은 서로를 보았습니다. 동시에 눈물이 흘렀지요.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이 다시 함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나란히 대문을 열고 나갔지요. 곶감을 나란히 놓고 나란히 앉아 있다가 나란히 들어왔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필요하지 않았지요. 성구가 어느 날 혜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순아,
나 사실 매일 새벽에 깨. 응. 너랑 어머니가 나가는 소리 들으면 잠이 캐. 그리고 다시 잠들 수가 없어. 성구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나가고 싶은데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나가면 복돌이가 정말 안 올 것 같아서. 혜순이 말했습니다. 복돌이 도련님은 형님이 기다리는 거 알 거예요. 여기서, 이 집에서. 성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나와요. 같이 나와요. 그날 밤부터 성구도 나왔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대문을 열고 나갔지요. 세 개의 곶감이 섬돌 위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세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찬 새벽 공기 속에서 별빛 아래서 나란히 그렇게 또 겨울이 왔습니다. 어느 날 밤 혜순이 꿈을 꿨습니다. 장소는 이 집 마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당이 이상하게 환했지요. 한낮처럼 밝은데 해는 없었습니다. 그냥 밝았습니다. 그 마당에 아이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12살쯤 돼 보이는 아이였지요. 키가 작고 눈이 컸습니다. 눈이 어찌나 맑던지 혜수는 꿈속에서도 그 눈을 보고 멈췄습니다. 아이가 혜순을 보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지요. 손바닥 위에 곶감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목소리가 밝고 맑았습니다. 드세요. 혜순이 손을 뻗으려는데 아이가 돌아섰습니다. 뛰어가기 시작했지요.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쪽으로. 혜순이 따라가려고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혜순이 불렀습니다. 아이가 돌아보았습니다. 웃고 있었지요. 눈이 반달 모양으로 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혜순이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이 어두웠습니다. 새벽이었지요. 성구는 깊이 자고 있었습니다. 혜순은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요. 꿈인 걸 알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반달 모양으로 휘어지던 그 눈이 자꾸 떠올랐지요. 그 눈이었구나. 마을 할머니들이 말하던 그 눈이. 혜수는 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났지요. 부엌으로 가서 곶감을 들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섬돌 위에 곶감을 내려놓으면서 혜순이 말했습니다. 도련님, 꿈에 나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곶감 주셨어요. 고마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눈 봤어요. 반달 같은 눈. 할머니들 말이 맞았어요. 어찌나 맑던지. 혜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빨리 오세요. 꿈 말고 진짜로. 그해 겨울이 문턱에 들어서던 때였습니다. 마을에 돌림병이 돌았습니다. 기침이 나고 열이 심하게 오르는 병이었지요. 처음엔 마을 아래쪽 집들이었는데 열흘이 지나면서 윗동네까지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알아누웠습니다. 아침에 밥을 짓다가 갑자기 힘이 없다 하더니 점심이 되기 전에 자리에 누웠지요. 혜순이 이마를 짚어보니 뜨거웠습니다. 어머니, 열이 있어요. 괜찮아. 좀 있으면 나아. 어머니, 일 봐. 밭에 나가야지. 밭은 제가 해요. 누워 계세요. 시어머니가 일어나려다 다시 누웠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지요. 혜순이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이 오더니 인상을 찌푸렸지요. 마을에 도는 그 병입니다. 열이 사흘은 갈 거예요.
잘 간호하셔야 해요.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혜순이 시어머니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자는 게 아니었지요. 밤새 시어머니 곁에 앉아 이마에 찬 수건을 얹어 주었습니다. 열이 오르면 수건을 갈았지요. 물을 끓여 식히고 약재를 다리고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눈을 뜨면 죽을 떠 먹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중간중간 눈을 떴습니다. 혜순이 거기 있는 것을 보고는 또 눈을 감았지요.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열이 더 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헛소리를 했지요. 복돌아, 복돌아. 혜순이 수건을 갈면서 들었습니다. 거기 있어. 거기 있니? 혜순은 수건을 얹으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요, 어머니. 혜순이 여기 있어요. 시어머니가 혜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꽉 쥐었지요. 놓지 마. 놓지 마라. 안 놓아요, 어머니. 안 놓을게요. 혜순은 그 손을 잡은 채로 밤을 보냈습니다. 사흘째 새벽이었습니다.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마가 조금씩 식었지요. 혜순은 그제야 안도했습니다. 너무 긴장이 풀려서 그 자리에 앉은 채로 깜빡 잠이 들었지요. 시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창호지 문 사이로 들어오고 있었지요. 혜순이 곁에서 쪼그려 자고 있었습니다.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로, 자리도 펴지 못한 채로, 그냥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한참을 혜순을 보았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거였습니다. 얼굴이 반쪽이 됐지요.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을 뻗었습니다. 혜순의 머리카락을 살며시 정리해 줬지요. 조용히 혜순이 깨지 않게. 그러다 손이 멈췄습니다. 이 며느리가 내 아이도 아닌데, 며느리로 온 사이인데, 사흘을 이러고 있었구나.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지요. 혜순이 눈을 떴습니다.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지요. 어머니, 열 내렸어요? 시어머니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왜 우세요? 어디 아프세요? 시어머니가 혜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순아. 예, 어머니. 고맙다. 혜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 당연한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혜순의 손을 꼭 쥔 채로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에 너한테 못되게 굴었어. 새벽에 나간다고, 며느리 구실 못한다고. 그런 말을 했는데, 어머니, 미안해. 혜순아. 혜순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다 지난 일이에요. 지난 일이 아니야. 내가 그 말을 한 게 아직도 마음에 걸려. 두 사람은 한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너 밥은 먹었어? 어머니 일어나시면 같이 먹으려고요. 이 사람아. 굶으면 어떡해? 안 굶었어요. 조금씩 먹었어요. 시어머니가 혜순을 보면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숨이 따뜻했지요. 일어나 봐야겠다. 밥 지어야지. 어머니, 제가 해요. 됐어. 같이 하자.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혜순이 부축했지요. 두 사람이 나란히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아침 밥상은 두 사람이 같이 차렸습니다. 말이 많지는 않았지요.
그러나 달랐습니다. 뭔가가 달랐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해순을 부를 때 목소리가 달라진 것이 두 번째 겨울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매일 새벽 대문 앞에 나란히 앉는 것이 이 집의 아침 풍경이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새벽에 일찍 나오는 사람들은 윤 씨 댁 대문 앞에 세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지요. 복도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대문 앞을 지나면서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지요. 해순의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그래도 새벽에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말렸지만 해순은 모른 척했지요. 어머니, 같이 나가요. 몸이 무거우면 내가 나갈게. 같이 나가요. 시어머니가 픽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나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두 번째 겨울이 끝나가던 2월의 끝자락이었지요. 아직 바람이 차가웠지만 낮에는 햇볕이 조금씩 풀려오던 때였습니다. 그날도 세 사람은 새벽에 나갔습니다. 곶감을 놓고 잠시 앉아 있다가 들어왔지요. 아침이 됐습니다. 해순이 밥을 짓다가 대문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매일 하듯이. 그런데 해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대문 앞이 비어 있었습니다. 해순은 주걱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부엌을 나섰지요.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대문을 열었지요. 섬돌이 비어 있었습니다. 곶감이 없었습니다. 세 개가 다. 해순은 그 자리에 서서 섬돌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리가 떨렸지요. 천천히 쪼그려 앉았습니다. 섬돌 위를 손으로 짚었지요.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그러나 곶감은 없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섬돌 옆 땅 위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발자국이었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어른 발자국이지만 작은 발자국이었지요. 맨발이었습니다. 겨울이 다 끝나가는 새벽에 맨발로 걸어온 발자국이 섬돌 앞에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왔다가 다시 돌아간 자국이 있었지요. 마을 아래쪽으로. 해수는 그 발자국을 손으로 덮었습니다. 손바닥이 발자국 위에 닿았지요. 도련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해순이 나간 걸 알고 따라 나온 것이었지요. 시어머니가 대문 밖으로 나와 섰습니다. 해순이 쪼그려 앉아 섬돌을 짚고 있는 것을 보았지요. 해순아. 해순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해순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섬돌을 보았지요. 비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몸이 굳었습니다. 해순이 발자국이 있는 쪽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발자국을 보았지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쪼그려 앉았습니다. 해순 옆에, 발자국 앞에. 손을 뻗어 발자국을 짚으려다가 멈췄지요.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복돌아. 시어머니가 불렀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대답이 없었습니다. 새벽 공기만 조용했지요. 엄마 여기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 있어, 복돌아. 성구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나가고 안 들어오니 따라 나온 것이었지요. 섬돌이 비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발자국을 보았지요. 성구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냥 두 사람 옆에 무릎을 꿇었지요.
세 사람이 나란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비어있는 섬돌 앞에. 얼마나 지났을까요? 혜순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지요. 시어머니가 혜순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성구도 일어났지요. 세 사람은 서로를 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 모두 소리 없이. 시어머니가 혜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성구의 손도 잡았지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비어있는 섬돌을 바라보면서 한참 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들어가자. 세 사람이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수는 대문을 닫으려다 멈췄습니다. 다시 밖을 보았지요. 발자국은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마을 아래쪽으로 이어진 발자국이. 혜수는 대문을 닫았습니다. 밥상을 차렸습니다. 세 사람이 둘러앉았지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수저를 잠깐 내려놓았습니다. 복돌이. 성구와 혜순이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곶감은 잘 먹었겠지. 두 손으로 꼭 쥐고 눈을 감고 시어머니가 낮고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성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혜순도 그랬지요. 아껴가면서 시어머니가 다시 수저를 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러나 함께. 봄이 다시 왔습니다. 감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작고 하얀 꽃들이 마당에 흐드러졌지요. 혜순의 배는 이제 꽤 불러 있었습니다. 혜순이 꽃을 올려다보다가 시어머니를 불렀지요. 어머니. 응. 복돌이 도련님, 지금 어딘가에서 곶감 드시고 있을 것 같아요. 두 손으로 꼭 쥐고 눈을 감고 아껴가면서요. 시어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지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그래. 시어머니가 짧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있겠지. 감나무 꽃이 피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마당 위로 내려앉았지요. 혜수는 그 꽃잎들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안쪽이 따뜻했지요. 복돌이 이 집에 돌아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발자국이 누구의 것인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이것만큼은 알 수 있습니다. 그 새벽 세 사람이 나란히 손을 잡고 서 있던 그 순간에 이 집은 처음으로 온전했다는 것을. 20해 만에.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